안녕하세요. 달리기 동네 친구 달동입니다. 여러분은 맨발로 달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부 러너들은 맨발 달리기의 여러 장점들을 이야기하며 맨발로 달리는 것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맨발 달리기, 정확히 말하면 베어풋 슈즈를 신고 맨발에 가까운 달리기를 해보았는데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면서 맨발 달리기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베어풋 슈즈를 신고 달려본 후기와 맨발 달리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많은 러너들의 인생책이라고 불리는 본투 런이라는 책을 저 또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중에 맨발 달리기와 관련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100km 이상을 달려야 하는 울트라 마라톤에서 샌들만 신고도 월등한 실력으로 우승을 하는 타라우마라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타라우마라 부족 선수에게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가진 러닝화를 착용하게 했지만 오히려 기록이 나빠지고 부상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맨발 달리기를 하는 것이 인간이 달리기를 할 때 발의 움직임을 최적화하고 발과 관련된 모든 근육의 발달과 강화를 가져다주며 발가락의 근력 강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이 맨발로 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상이 생기지 않는 주법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또한 발의 수많은 근육들이 강화되고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이 발달되어 달리기 부상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푹신하고 좋은 러닝화가 발의 수많은 근육들의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이야기하며 인체공학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게 맨발 달리기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제가 맨발로 달려본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상 예방을 위해서 또는 저도 기록 단축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기능을 갖춘 러닝화를 사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는 맨발 달리기에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남정형외과를 방문해서 발 검사를 했을 때 제 발의 아치가 낮아져 있어서 달리기를 오랫동안 하려면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아치가 무너졌을 때 맨발 달리기를 하면 아치가 다시 형성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달리기 멘토가 되어준 러닝크루의 친한 형은 이미 베어풋 슈즈를 신어보았다고 하였고 맨발 달리기에 호기심을 느끼는 제 이야기를 듣고 비브람 베어풋 슈즈에 대해 소개해 주었고 고맙게도 선물까지 해줘서 맨발에 가까운 달리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베어풋 슈즈의 베어는 벌거벗은 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베어풋 슈즈는 맨발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주면서 도로에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발을 보호해주는 신발을 뜻합니다. 즉 맨발로 달리는 느낌을 최대한 재현해내기 위한 신발로 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만 있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쿠션감이 좋은 푹신푹신한 러닝화와는 정반대로 쿠션이 없이 밑창이 얇고 평평하며 유연한 것이 큰 특징이며 신발 안에서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발볼이 넓습니다. 저의 영상에서 보시는 베어풋 슈즈는 비브람의 파이브 핑거즈라는 제품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 락포트 구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구두인데도 매우 편해서 즐겨 신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락포트의 부사장인 토니 포스트는 락포트 구두를 신고 마라톤을 완주하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마라톤을 완주했던 토니 포스트가 바로 비브람의 파이브 핑거즈 슈즈 브랜드를 런칭한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이 신발은 맨발 날 것의 그대로의 느낌을 그대로 구현했을 뿐 아니라 발가락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신발로 외국에서는 큰 이목을 끌면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제 베어풋 슈즈는 신으면 개구리 발처럼 보입니다. 베어풋 슈즈의 종류는 제 신발처럼 발가락 모양을 닮은 것도 있고 일반 신발처럼 생긴 것도 있습니다. 제 신발은 특히나 더 베어풋 슈즈의 이름에 걸맞게 맨발처럼 보이는 신발입니다. 신발을 받고 얼른 달려보고 싶었는데 어쩐지 사람이 많은 호수공원에서 달리려니 제 모습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말에 홍천에 갔을 때 거의 사람이 없는 홍천강을 달리면서 첫 개시를 했습니다.
처음 달릴 때 생각보다 발이 아프지 않아서 신기했습니다. 이 쿠션감이 없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착지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 전에 족저근막염이 있어서 쿠션이 없는 신발을 신고 달리면 발 뒤꿈치 쪽에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었는데 베어풋 슈즈를 신으니 발 뒤꿈치가 오히려 닿지 않는 주법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제일 신기했던 것은 발가락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다 보니 달리면서 발가락이 많이 움직인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신발과 양말 속에 발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발을 당기고 뻗을 때마다 이 발가락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했는데 베어풋 슈즈를 신고 달리니 발가락이 달릴 때마다 위아래로 움직이고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달릴 때의 속도는 6분 40초 정도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려보았고 처음이라 가볍게 10km 정도만 달려보았습니다. 달리면서 다른 생각이 들 틈이 없이 오랜만에 발과 다리의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고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달리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밌게 달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맨발 달리와 같은 느낌이라 좀 더 자유롭고 야생의 달리기를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자유로운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일에 달릴 때는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아픈 곳이 없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종아리가 걷기 힘들 정도로 아리백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는 제가 30km 정도를 달려도 다음날에 다리에 알이 베기지 않는데 10km를 달리고 다리 알이 이렇게 심하게 베기는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러닝화가 충격을 그만큼 흡수해주기도 했고 러닝화에 맞춰 몸이 적응되었다가 베어풋 슈즈로 달리니 덜 쓰던 발과 다리의 근육을 많이 쓰게 되어 다리에 알이 베긴 것 같았습니다. 이 러닝화가 확실히 달릴 때 다리의 통증을 줄여주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러닝화에 발과 다리가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베어풋 슈즈를 처음 신는 분들이 계시다면 처음에는 맨발로 달리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근육이 많이 부담이 된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발바닥 통증이나 아킬레스건 쪽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 몇 주 동안은 천천히 적응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아직 맨발 달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베어풋 슈즈를 처음 신어보았고 앞으로 러닝화와 병행해서 조금씩 더 신어보고 마일리지를 쌓아가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맨발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와 베어풋 슈즈를 제가 직접 신고 달려본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러닝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리기 동네 친구 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달동